자, 공산주의의 그 경제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잠깐 건너뛰고 이번에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공산주의의 그 경제관념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잘 살고 못 살고 여기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공산주의 경제관념의 가장 또 하나의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인간의 도덕심을 약화시킵니다. 요게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 강의입니다. 그럼 뭐가 이제 그 공산주의가 인간의 도덕심을 약화시키냐면 절대 평등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게 뭐 이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절대 평등주의가 제대로 어느 한 사회와 국가를 점령하게 되면은 그 국가는 완전히 그냥 폭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 인간은 본래부터 차이가 있어요.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자꾸 뭐 너와 나의 차이가 없다. 뭐 굉장히 좋은 말이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은근히 그래요. 우리는 뭐 피부색이 달라도 뭐 너와 나의 차이가 없다. 차이가 왜 없어요? 있지. 피부색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백인 봤어요? 백인? 우리하고 틀려요. 흑인 봤어요? 틀려. 차이가 있는 건 있는 거지. 자꾸 왜 차이가 있는 걸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공산주의나 좌파들은 일률적으로 인간은 평등하다, 차이가 없다를 계속 주입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냐? 뭐 지능, 개성, 체력, 뭐 외모, 직업, 교육, 민족, 근면, 노력, 이런 절대 차이를 둬야 될 영역까지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능에 차이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IQ 80하고 IQ 150하고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그게 평등한 거냐 이거예요. 그게 좋은 세상을 만드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평등주의에 지금 굉장히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고,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꿈꾸거든요. 그 유토피아라고요. 근데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성경에 뭐라 하죠? 이 세상 끝날까지는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좌파나 공산주의는 경제학 자체가 하여튼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는 그 경제가 좋은 경제다라고 계속 주입시키는, 계속.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못 사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옛날에 구소련의 이 공산당 계급을 붉은 귀족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결국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도 역시 귀족과 평민이 갈라집니다. 예. 당장 봐요. 저 북한 봐요. 수령의 가족들은 저게 왕족이잖아요. 그럼 저들도 똑같이 강내죽 먹어야지. 김정일의 그 요리사가 쓴 책을 보니까 뭐 세상에 뭐 그 같은 산의 진미는 다 먹었어요. 가장 좋은 음식 먹었어요. 그때 인민들은 강냉이죽 먹고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에 제발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듣기에 좋죠. 남녀 차이가 없다? 남녀 차이가 왜 없어요? 남녀 차이는 명확하게 있어요. 명확하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너무 뚜렷해요. 이걸 평등화 시켜버리면 둘 다 힘든 거예요. 둘 다 힘들고 둘 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지혜롭게 평등하지 않게 해놓은 게 감사해야지. 이걸 인위적으로 평등하게 해놔버리면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그래요. 경제도 우리가 오늘은 이제 경제에 초점이에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인간의 차이의 이제 불평등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마르크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런 불평등의 그 요소가 있기는 있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건 알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 차이가 많이 완화되고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세계로 왔지만,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 이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민족, 그래가지고
모든 영역을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그 관념에 이 마르크스주의는 굉장히 집요하게 지금도 그 원리주의적인 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마르크스의 오염이 돼버리면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평평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 속성이 생겨버려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그 차이 나는 걸 강제적으로라도 두들겨 패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좋은 세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얘기하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생겨요? 적대감이, 대립구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페미니즘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다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 뭐 똑같이 임금을 받아야 된다. 똑같이 대우해줘야 된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또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여자들을 좀 봐주는 면이 있죠. 은연중에. 또 그걸 안 봐주면 뭐 또 그러냐고 또 따져요. 그것도 차별을 하면 왜 또 차별하냐고 따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쪽에다 기준을 맞추라는 거냐. 결국은 자기 좋은 쪽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명확한 차이를 인정할 때 남자에게 좋고 여자에게 좋은 거지. 화장실 구분 없이 다 쓰자. 그거는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만 한번, 불평등에 대한 관념이 사람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벌써 모든 게 다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만족스러웠던 것이 괜히 불만족스럽고, 나보다 모든 게 더 잘난 사람을 대한 시기심, 적대감, 증오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테러가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증오와 원한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남한에 내려와서 뭐 했어요? 남쪽에 내려와 다른 거 안 했어요. 가난한 농민들, 소작인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건 다 부자들 때문이야. 그래서 그 동네 가장 잘 사는 집을 타켓을 해가지고 거기다 화살을 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선동되니까 갑자기 그동안은 별 생각 없던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해가지고 부자들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죽창으로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만족을 몰라요. 만족을. 끝없이 뭔가를 자꾸 추구하는데 이 세상이 공평하고 완전 우리가 인간 사는 세상 자체가 모든 게 다 인간,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세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무리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아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아마 아주 기괴한 이런 이 상황에 처한 이때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한순간에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의 샌더스가 요즘 선거 구호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부자들을 다 끌어내자. 부자들을 다 손보자. 샌더스가 지금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해요. 미국도. 이 샌더스는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사회주의자지 그 공산주의자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부자들의 증오심을 막 심어놔요. 그러니까 샌더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그래서 민주당에 지금 이 샌더스하고 바이든하고 서로 이제 아마 지금 갈 건데, 하여튼 샌더스 같은 인간이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볼 때는 미국은 그날로 내가 볼 때는 이제 건국의 그 모든 그 좋은 기독교적인 것들은 아마 싹 몰아내고 아마 중국이 되지 않을까, 중국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 샌더스 지금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또 돈도 많아요. 또 지 재산은 또 공개 안 하면서 부자가 어쩌고 저쩌고 저번에도 한번 그래가지고 욕 뒤지게 먹었는데도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어요. 그 젊을 때부터 저랬거든. 샌더스가 젊은 시절부터 저렇게 이 꼴통이에요. 꼴통에서 완전히 사회주의자 이 공산주의 이념이 꽉 들어차갖고 젊을 때부터 그 나이 들었을까지도 저러잖아요. 내일 모레 죽을 노인이 지금 저지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평등한 사회가 된다. 부자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응?
그러니까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샌더스 같은 사람이 되거나 그런 영향이 미국에 지금 점차 자꾸 들어오는데 굉장히 지금 이게 문제가 커요. 미국도. 내가 볼 때 미국도 지금 조마조마해, 이게. 지금 미국도 앞으로 한 30년 더 지나면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이 기독교의 이제 그 기본 힘이 이제 다 빠진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기독교의 우판이 이런 것도 없어요.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트럼프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트럼프가 기독교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마지막 사람이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거의 사회주의로 자꾸 가려고 해요. 자꾸 가려고 하고 거기에 선동질 하죠. 젊은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언론이나 이 미국의 지식인층들은 다 좌파거든. 대학가들은. 그러니까 얘들이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다 보면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쇠퇴와 함께 그런 문화가 지금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의 이념의 이 불평등의 요소는 도시와 농촌, 자본가와 노동자,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시켜서 결국은 둘 다 서로 박터지게 싸우고 죽이게 해가지고 그 위에 뭐가 남습니까? 공산당만 남는 거예요. 공산당원들만 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봐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상태로 만약에 3개월, 5개월, 6개월 계속 이런 식으로 경제가 다운이 되면은 뭐 때문에 다운이 되든 간에 그럼 우리나라도 그냥 알아서 사회주의화가 됩니다. 벌써 마스크 배급제라는 거 이게 상상이나 해봤어요? 일본은 1인당 가구에 일본은 40개를 무료로 지원해. 일본은 지금 1인당 가구에 40개를.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겨우 2개를 자기 돈 내고 그것도 뭐 생년은 난 복잡해서 내가 뭘 사야 될 어느 날 요일에 사야 될지도 모르겠어. 알고 싶지도 않고 겨우 딸랑 2개 사는데 뭐 요일 해가지고 무슨 사람이 무슨 자동차인가 요일 제약에. 아니 그럼 난 젊은 애들이 좀 생각 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뭐 동남아시아 국가도 아닌데 아니 마스크가 무슨 뭐 금으로 만들었어 무슨 뭐 은으로 만들었어 거기다 무슨 뭐 보석을 둘렀어 그걸 일주일에 2개 뭐 1인당 하나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저 문재인 집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젊은 애들은 둘째쳐요. 나이 처먹은 어른도 똑같아. 나이가 40 되면은 이미 이 세상이 좀 이게 뭔가 딱 알아차야죠. 그 나이 먹고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마스크 2개 주니까 줄 잘 선다. 줄 잘 서는 게 칭찬이에요 그게? 줄 잘 서는 게 칭찬이냐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마스크 사려고 줄 사는 이게 지금 폭동이 일어날 일이지. 아니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국가가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서는 이게 정상이냐고 이게 지금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에 이 머릿속에 박힌 놈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뭐 임대료 낮춘다고? 지금 또 언론에서 착한 임대료 낮추기 운동하대. 나 정말 그래서 뭐 연예인들 몇 명 나와가지고 또 그러더라고요. 좋죠. 임대료 낮추면 좋지. 그게 근데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럼 부자도 망하는 거고 가난한 자도 망하는 거예요. 임대인도 망하는 거고 임대하는 사람들도 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막 뭐 착한 부동산이 막 띄우죠. 잘한다 하니까 괜히 들떠갖고. 응? 그럼 둘 다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임대료 내려줄 생각하지 말고 애초부터 그렇게 가지 않게 만들어야지. 정치하는 인간들이.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은행에 빚 엄청 지고 이제 착한 은행 대출해가지고 이제 은행도 대출도 깎아주면 되겠네. 응? 은행도 국민은행 우리 시중은행에서 착한 대출해가지고 원금의 50% 깎아줍니다. 그렇게 되겠네 이제는. 임대료도 낮추니까 착한 대출. 그렇게 선동질하면 또 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 사람이 도덕관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로소득이 되고 자기 노력으로 뭘 하지 않으니까 모든 걸 기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책임이 타인에게 가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내 책임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못 살고 못 먹는 건 저 잘 사는 놈 때문이야. 좋은 차 타고 나는 놈 때문이야. 저 상가 주인 놈 때문이야. 벌써 마음에 증오심이 생겨. 그러면 착한 임대료 자 낮춰놓고 그럼 다시 원래대로 언제 그거 다시 할까? 그럼 그때 하게 되면 아니 전에는 이렇게 낮춰줬더니 왜 또 올려받아? 사람이라는 게요. 속담에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뭘? 벗집 내놔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존재라고. 사람이 착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를 공짜 받으면은 그거 2개, 3개, 10개 무한정으로 공짜로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에 이게 본성이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쥐뿔도 모르면서 뭐 착한 임대로 하니까 굉장히 막 잘 돌아. 애초부터 그렇게 나오지 말았어야죠. 애초부터 그런 지경이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뭐 선행 미담 그거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도 그 선행 미담이 아니야. 그 다 사람을 개 돼지로 만들기 위해서 선동질하는 거죠. 속지 마라. 무슨 사회 공동 기금에다 절대 거기다 10원 한 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런 말해서 목사라니까 이런 말 한다고 했지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돈 있으면 교회에다 헌금해요. 쓸데없이 무슨 사회복지기금 거기다 이런 데다가 무슨 뭐 국제기아 그런 데다 10원 한 푼도 하지 마요.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조를 알면은 거기다 돈 내는 놈만 바보 병신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국제기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나 좀 알고서 무슨 뭐 돈 내고 우리나라 뭐 사회공동복지기금 거기다 10원 한 푼 내지 마. 10원 한 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돈 있으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 헌금을. 에? 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뭐 이런 무슨 뭐 국제 기아 대책이니 무슨 거기다 막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도저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진 돈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헌금해. 헌금. 무슨 뭐 이런 복지 그 돈이 다 어떤 구조로 해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고 있냐고요. 그것도 쥐뿔도 모르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내가 보면은 난 지금 이게 도대체가 나라가 내가 아까도 설교 때 얘기했지만은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무슨 뭐 필리핀도 아니고 내가 또 입만 열면 필리핀에서 또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 나라가 무슨 뭐 저 아프리카 무슨 뭐 남미의 무슨 아마존의 무슨 뭐 부족 국가도 아니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배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런 구조를 보고서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보면 너무 엉망진창이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선동질하고 조선일보도 그러더만 조선일보도 똑같아요. 아너 소사이어티 거기다 10원 한 푼도 거기다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뭔가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기분을 내면서 뭔가 자꾸 돈을 뜯어내. 예. 그러니까 순수한 기부가 아니라는 거야, 내 얘기는. 순수한 기부면 괜찮아요. 정말 순수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 진짜, 이런 그거는 괜찮은데, 지금의 현대 이 국제기구나 이런 복지 이런 기구들은 순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결국은 평등주의는 이렇게 게으름, 무임승차, 그리고 결국은 국가가 사유재산을 강제로 뺏어버려요. 결국 가다 보면 나중에 자기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벌써 국가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집도, 자동차도, 모든 것도. 마스크 하나 사는데 국가에서 2개씩 배급해준다? 이거는 정말 확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뒤집어 엎어야 돼요. 지금 마스크를 배급한다? 2개? 그럼 무료로 줘야지. 왜 돈 받아? 돈 받으면 안 된다고. 왜 돈을 받냐고. 왜 일본은 한 가구당 40개씩 주는데 무료로. 왜 우리나라는 뭐 이러고선 뭐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하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열등하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응?
우리나라보다 내가 볼 때 일본이 한 100년은 더 앞서. 100년이 뭐야? 한 1000년은 앞서는 것 같다. 1000년. 1000년. 네? 아담 스미스가 그 도덕 감정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토대다 그랬어요. 네. 그 도덕 감정론도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고, 굳이 시간 안 되면 읽지 마요. 굳이 성경 읽어. 성경. 도덕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토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은 절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경제제도를 조금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를 인정하는 순간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나마 남아있는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기 때문에 어때요? 죄의식이 약화되고 이기주의, 질투, 악의, 강탈, 시비, 선동, 탐욕으로 이 세상 자체가 엉망진창 지옥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자본주의를 자꾸 나쁘다는 그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를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무조건 나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자꾸 뭐 대기업 회장이나 그 부유한 사람들은 나쁜 놈, 뭐 하나같이 다 악한 인물로 묘사하죠, 이미지를.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조선 말기 때 그 진짜 찌질이 거지 같은 나라가 그나마 좀 이제 와서 먹고 살만하고 좀 멋을 부리고 사니까 원래부터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원래부터 사방 천지에 개똥, 사람똥, 천지인 그런 길을 한번 걸어가 봐야 정신을 차릴런지. 뜨거운 물 안 나오고 옷 1년 내내 입는 두 벌 갖고 1년 내내 밤이고 낮이고 옷 입어야 되고 세수 한 번도 못하고 머리에 샴푸질도 못해야, 그래야 자본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배부른 소리를 안 할까? 내가 볼 땐 그럴 것 같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그 자본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이렇게 좀 아는 척하는 애들을 한번 100년 전 조선시대로 가서 단 일주일만, 거기서 한 달만 살아보게 하고 싶어요.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러고 갔다 오면 더 이상 이제 뭐 자본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부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기업이 아주 싹 들어갈 겁니다. 싹 들어갈 거예요. 머리에 이 득실득실하고 온몸에 그냥 아주 이가 득실거려서 벼룩이 물어뜯고, 그런 집에서 한 일주일 자보고, 자꾸 자본주의를 나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자꾸 자본주의를 반기독교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나 그 사람들도 참 이해가 안 가. 기독교 때문에 자본주의가 탄생한 건 막스 베버의 책을 읽으면 아니까 가서 그 책이나 열심히 좀 먼저 읽고 나서 헛소리 하든지. 자,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레디 거들러가 이런 말 했어요. 경제 번영과 도덕은 어깨를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아담 스미스나 레리 거들리가 말하는 도덕이 뭔지 아십니까? 단지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한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공자 맹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만약에 미국 건국의 근간이 되는 도덕과 가치관, 미국 건국의 근간이 되는 도덕과 가치관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왔잖아요. 칼빈주의에서 왔단 말이에요.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미 합중국의 발전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샌더스 같은 인물 때문에 힐러리나 미국의 그 좌파 인간들이 미국의 건국의 근간을 지금 계속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냐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건 나도 알지만 적어도 트럼프는 미국의 건국의 근간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트럼프를 왜 지지하겠어? 적어도 트럼프는 힐러리하고 클린턴하고 다르거든. 미국의 좌파들은 미국의 건국 근간이 되는 기독교를 완전히 다 뿌리 뽑으려고 하는 인간들이고, 트럼프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돼야 돼. 이번에도 그렇게 돼야지. 저 민주당이 되면은 이거 또 도루묵이 돼버려. 우리가 이 절대 평등주의가 우리 한국은 너무 이미 오래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걸 벗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고, 지금 현재 이런 문재인 정권, 이 주사파, 얘들은 그냥 좌파 정권이 아니라 이것들은 완전히 친중, 완전히 저 중국 공산당에 완전히 하수인이 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중국화 시키는 게 아마 내가 볼 땐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국화. 북한이 아니에요. 중국화예요, 중국화. 북한은 격가지예요, 격가지. 격가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나는 북한이 더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게 돼요.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냐면 북한은 자기의 이념에 충실해요. 북한은 자기들의 그 공산주의 40 몇 년도에 그 김일성이가 북한 건국했죠. 지금까지 그 건국 이념에 충실합니다. 3대가 바뀌어 70년이 넘었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지금 이승만 정신이 어디 갔습니까? 없잖아요. 이승만을 독재다 뭐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니 뭐니 박정희 대통령 아직도 입에 거품 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목사도 있고. 우리나라는 건국 이념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 좌파 인간들이 90년도에 그 문민 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에요. 그냥 주사파 저 인간들에 의해 점령된 식민지. 네. 일제 식민지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주사파들의, 친중 주사파들의 식민지라면 식민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전 세계 100몇 개국이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를 지금 벌써 했죠. 이제 미국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되길 바라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야 주한미군 거기 뒀다가는 안 되겠다. 빼. 전염병 때문에 뺀다는데 미국 국민이 반대하겠어요? 반대하겠냐고. 전략적으로가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미국의 아들, 딸들이 병에 걸리는데 미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서 거꾸로. 가만 안 있죠. 그럼 미국의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들이 주한미군 빼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저대로 뒀다간 우리 아들, 딸들이 저 코로나인지 뭔지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안 일어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거 대책이 없어요. 왜 대구에 하필이면 왜 우한 폐렴이 번졌을까요? 왜 대구? 왜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대전이 아니고, 응? 왜 천안이 아니고 왜 부산이 아니고 왜 하필 대전이야? 왜? 아주 대구에 왜 하필이면? 그 주한미군 부대도 있죠. 우리 평강이 우리 송도가 다 거기 가봤어요. 나도 들어가 봤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직도 순진하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제발 그렇게 전제로 하게 해야지.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본인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주변이 힘드니까 제발 순진한 생각 가지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전체주의에다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한꺼번에 확 밀려들어요. 한순간에. 거의 3년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이걸 걷어내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과 인간과 이 국가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기에서 파생된 철학, 신본주의 철학과 신본주의적인 이념, 신본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 형편을 보니까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
온전하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그게 일단 궁극적인 것 같아요. 너무 비관적이지만 난 비관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더 심각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이러한 것들을 냉철하게 합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올바른 길로 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우리 시대 교회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이러한 거대한 악의 세력들을 좀 물리쳐 주시고, 저 악인들이 빨리 무참하게 하나님께서 짓밟으셔서 악인들이 더 살지 못하는, 악인들이 주도하지 않는 그러한 이 나라와 사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 당장 교회가 참, 우리 교회들이 지금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발 교회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사태를 분석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